존경하는 오세정 총장님, 여러 교수님,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이신 졸업생 여러분들과 가족, 친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대표 방시혁입니다. 오늘은 날씨조차 여러분들의 졸업을 축하하듯이 화창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모교의 졸업식에서 축사를 한다는 것은 무한한 영광이기에 총장님이 저에게 부탁을 했을 때 덜컥 수락해버렸지만 사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는 부정할 수 없는 기성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쩌다 꼰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닐까. 또 무엇보다도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첫걸음을 내딛는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유의미한 얘기가 제 안에 있는 건지도 많이 걱정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졸업 축사란 건 연사가 졸업생에게, 선배가 후배에게 자신의 인생에서 배운 것들을 이야기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꼰대스러움에 대한 걱정은 좀 내려놓고 오늘은 최대한 솔직하게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자랑도 좀 할 것 같고요. 제 삶의 여정 중에 여러분과 맞닿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1980년대 말에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는 공부를 조금 한다 치면은 다 법대를 가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1지망도 저도 법대였습니다. 법학에 대한 열망 같은 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사실 그때의 저는 어떤 열정도 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목표와 성공의 기준, 그런 거에 별 자의식 없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력고사는 다가오고 점수는 계속 아슬아슬한 상황이면서 재수를 각오하고 법대를 쓰느냐, 법대를 포기하고 안전하게 서울대를 가느냐의 갈림길에 놓이게 됐습니다.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학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재수는 정말 하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법대 다음으로 커트라인이 높은 과를 가려니까 뭐가 되게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과들을 뒤지다가 미학과라는 과를 발견했습니다. 법대를 기대하셨던 집안 어른들은 굉장히 세게 반대했지만 저는 떨어지면 재수는 없다라고 반협박조로 미학과에 무사히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건 미학과가 저랑 너무 잘 맞았다는 겁니다. 미학이 뭘 하는 학문인지도 모르고 그냥 들어온 건데 수업들이 너무 재밌는 겁니다. 원래 예술도 좋아했었고 탁상공론 하는 것도 좋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미학과의 수업이 너무 재밌어서 중학교 때부터 해오던 음악도 다 뒷전으로 미루고 음악을 직업으로 하겠다는 생각 같은 거는 완전히 잊게 됐습니다. 그러던 제가 어떻게 음악 프로듀스가 됐을까요? 사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많은 분들께서 서울대생이 음악을 직업으로 삼기까지는 어떤 대단한 에피소드나 굉장한 결단이 있었을 거다 이런 추측을 하는데 사실 아무리 돌이켜봐도 그런 결정적인 순간은 없었습니다. 그냥 흘러가다 보니까 어느새 음악을 하고 있었다. 이게 가장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허무하죠? 저는 그렇게 허무하게 뭐가 홀린 것처럼 음악을 시작했습니다. 1997년에 직업 프로듀서의 길에 들어서서 박진영 씨와 함께 JYP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그 후에는 독립해서 지금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자 프로듀서로 살고 있습니다. 우스운 게 독립한 후에도 굉장히 많은 선택지가 있었는데 왜 회사를 차리겠다고 생각했는지 그 선택의 이유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두부터 제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한 이유는 제 인생에서 있었던 중요한 결정들, 훗날에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해 보이는 순간들이 사실은 별 의미가 없었다는 것, 때로는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유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사실 큰 그림을 그리는 야망가도 아니고 원대한 꿈을 꾸는 사람도 아닙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구체적인 꿈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번의 선택은 그때그때 제가 하고 싶은 것들에 따라서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저와 방탄소년단,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행보를 보면은 이런 말이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빌보드에서 2년 연속 톱 소셜 아티스트상을 수상했고 5만석 규모의 뉴욕 시티필드 공연을 순식간에 매진시켰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래미 어워드에서 시상자로 초빙받으면서 또 하나의 최초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외신에서는 감히 유튜브 시대의 비틀즈라는 과찬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현재 전 세계 주요 지역 스타디움에서 모두 투어를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아티스트의 반열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도 영광스럽게도 빌보드가 뽑은 25인의 혁신가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고 저희 회사 역시 엔터테인먼트 업계 혁신의 아이콘이자 유니콘 기업으로 평가가 받고 있습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접하셨을 때 이런 성공 뒤에는 분명히 원대한 꿈이 있거나 방시혁이 엄청난 야심가여서 큰 미래를 그려놓고 이를 차곡차곡 실현해가는 거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야심은 둘째치고 꿈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겁니다. 매번 하고 싶은 걸 아무거나 하고 그렇게 선택하다 보니 어쩌다 이 자리까지 왔다. 물론 이제 그런 말이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얘기를 잠깐 바꿔볼게요. 여러분, 저는 꿈은 없지만 불만은 엄청 많은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이 표현을 찾아냈는데 이게 저를 가장 잘 설명하는 말 같습니다. 오늘의 저와 빅히트가 있기까지 제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 분명하게 떠오르는 이미지는 불만 많은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타협이 너무 많습니다. 분명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사람들은 튀기 싫어서 일 만드는 게 껄끄러우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패기친다. 혹은 그냥 원래 그렇게 했으니까 이런 이유들로 입을 다물고 현실에 안주하는데요. 저는 태생적으로 그걸 못하겠더라고요. 제 일은 물론 직접적으로 제 일이 아닌 경우에도 최선이 아닌 상황에 대해서는 불만을 제기하게 되고 그럼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만이 분노로까지 변하게 됩니다. 아마도 위대한 탄생이라는 프로그램에서의 멘토로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참가자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 분노를 폭발시키던 제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사실 많이 비호감이었죠. 그때 이후에 그런 형태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사실 그렇게 분노를 폭발시키는 일은 없지만 그 모습이 제가 불만 많은 사람이라는 게 어떤 뜻인지 설명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언급했습니다. 이런 저의 성정은 제 작업, 제가 만든 회사, 일에도 똑같이 발휘되었습니다. 최고가 아닌 차선을 선택하는 무사한 일에 분노했고 더 완벽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데 여러 상황을 핑계로 적당한 선에서 끝내려는 관습과 관행에 화를 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를 가장 불행하게 한 건 음악 산업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산업은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고 불공정과 불합리가 팽배한 곳이었습니다. 음악을 직업으로 삼고 이 세계를 알아가면서 점점 저의 분노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음악이 세상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이용당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